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간 건강지킴이 내과 전문의 김성진입니다. 지난 3편의 영상에서 간의 중요성, 간을 살리는 음식, 그리고 간을 망치는 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셨죠? 이제 간 건강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피해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간 건강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방간 때문에 술은 끊었는데 왜 안 없어지지? 운동을 해도 지방간이 안 없어진다고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간도 병든다는 이야기에 뜨끔하셨나요? 간 건강은 식단 조절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간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방간을 없애고 건강한 간을 만드는 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최고의 생활 처방을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지방간을 태우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조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잠과 스트레스가 우리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체중의 단 5%만 감량해도 간이 극적으로 건강해진다는 놀라운 마법의 비밀까지 모두 공개할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간 건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간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실 겁니다. 이처럼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지식생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에 대한 좋아요와 다음 편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간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생활 처방은 바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고 살을 빼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운동은 우리 간에 약처럼 작용하는 강력한 치료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방간을 없애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운동만큼 효과적인 약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간에 좋을까요?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간 건강에 가장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은 지방간을 직접적으로 태우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을, 특히 간에 쌓인 지방을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연소시킵니다. 마치 굳어있는 기름을 태워 없애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지방률이 줄어들고 이는 간 내 지방 감소로 이어져 지방간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간에 쌓인 지방이 줄어들면 간의 염증이 완화되고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을 위한 지방 연소 엔진을 가동시키는 것이죠. 어떤 강도로 얼마나 해야 할까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중강도 활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최소 30분씩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 경사가 낮은 등산, 가벼운 조깅, 혹은 집에서 실내 자전거 타기 등 자신이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간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다음은 저항 운동, 즉 근력 운동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맨몸 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 유산소 운동만 고집하시곤 하는데 간 건강에는 근력 운동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저항 운동은 우리 몸의 근육량을 증가시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마치 큰 포도당 소비 공장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근육량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여 혈액 속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간이 혈액 속 남는 과도한 당을 지방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즉, 근력 운동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오기 쉬운데 저항 운동은 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간을 유지하는 데 이중으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별한 기구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스쿼트, 런지, 팔굽혀 펴기벽 대고 하기 등 아령 들기 같은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지방간을 역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과 인슐린 관리를 개선하는 저항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의 조합이 간 건강에 가장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여러분의 간은 이 운동이라는 약을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간 건강을 위한 운동의 놀라운 효과를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바로 체중 관리의 정량적 효과, 5에서 10% 감량의 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 때문에 체중을 아주 많이 빼야 한다고 부담을 느끼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70kg인데 50kg까지 빼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리죠.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의 간은 생각보다 적은 체중 감량에도 극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총 체중에서 단 5에서 10%라는 비교적 적은 양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간 건강에 매우 큰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간 내 지방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체중에서 5%만 감량해도 간에 지방이 쌓인 상태인 지방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kg인 분이 3.5kg만 감량해도 지방간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7%를 감량하면 간의 염증, 즉 간염이 눈에 띄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줄어든다는 것은 간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간 기능이 회복된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더 나아가 10% 이상을 감량하면 간의 섬유화, 즉 흉터 조직까지 개선되거나 심지어 역전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간 섬유화는 간경변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데 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5에서 10% 규칙은 여러분에게 매우 강력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목표에 좌절하기보다는 이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경고해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초고속 다이어트에 대한 경고입니다. 빠르고 극단적인 체중 감량은 역설적으로 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마치 급하게 불을 끄려다가 오히려 큰 불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무리하게 체중을 빼면 간에 지방산이 급격히 유입되고 이로 인해 간의 염증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3에서 6개월에 걸쳐 주당 약 0.5kg을 감량하는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 의학적으로 권장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지혜를 간 건강관리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의 숫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단순한 건강 취미가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러분의 간을 위한 최고의 약이자 치료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움직여 여러분의 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간 건강은 단순히 식단과 운동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잠과 스트레스처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일상 속 요소들이 간 건강에 생각지도 못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간 건강이 숨은 열쇠이자 동시에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간이 우리 몸의 마스터 화학 공장이라면 수면과 스트레스는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거나 혹은 멈추게 만드는 핵심적인 스위치와 같습니다. 먼저 간과 수면의 깊은 연결고리, 즉 숙면이 어떻게 간을 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과 간 건강을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수면 부족은 우리 간에 직접적인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수면 부족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NAFLD 위험 증가 사이에 강력한 연관성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우리 몸이 잠들어 있는 동안 간은 낮 동안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중요한 야간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중요한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간세포 내부에 몸을 녹슬게 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간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 인지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을 유도하고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이 억제됩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간은 쉬지 않고 과로에 시달리게 되고 이로 인해 간에 지방이 쌓이거나 염증이 생길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밤샘이 독이라는 말이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간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관계는 양방향입니다. 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오히려 숙면을 취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성간 질환 자체가 멜라토닌 대사 변화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인 일주기 리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수면 패턴을 방해합니다. 간은 멜라토닌을 비롯한 여러 호르몬 대사에 관여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져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나타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양방향 피드백 루프는 간 질환 환자들이 왜 종종 피로와 건강 악화에 덫에 갇히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수면 부족이 간 질환에 기여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간 질환은 수면을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다시 간을 손상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수면 위생을 단순한 부가적인 권장사항이 아닌 간 건강치료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이야말로 간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약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간을 살리는 숙면을 위해 어떤 실천 팁들이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너무 늦잠을 자거나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규칙적으로 유지될 때 가장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자제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컴퓨터 사용을 피하십시오. 이 기기에서 나오는 푸른 불빛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여 숙면을 어렵게 합니다. 셋째, 침실 환경을 숙면에 적합하게 조성하십시오.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막 커튼을 치거나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는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침대에서 잠 이외의 다른 활동 업무, 식사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몇 시간 전부터는 커피,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 알코올 섭취를 피하십시오. 카페인은 잠을 방해하고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이 들게 할 수는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깨게 만들어 간에 부담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가벼운 활동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독서, 잔잔한 음악 감상 등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활동은 숙면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간을 살리는 숙면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코르티솔, 그리고 지방 간의 관계입니다. 마음 관리가 어떻게 간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짜증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열악한 식단이나 수면 부족과 마찬가지로 간 질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복잡한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이 간을 소리 없이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물학적 기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시상하부-내 하수체-부신 축이라는 호르몬 시스템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코르티솔은 위급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이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우리 몸의 내장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간이 더 많은 포도당을 생성하도록 하는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 즉 내장 지방 증가와 간에서 지방으로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드는 과정이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NAFLD 발생 및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에 지방이 쌓여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술 마시는 것과 유사하게 간을 망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들이 이러한 연관성을 뒷받침합니다. 인지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이 독립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 사이에서 매우 높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간 건강과 정신 건강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호르몬 경로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증가를 유발하고 이것이 내장 지방 및 포도당 신생합성을 거쳐 NAFLD로 이어진다는 경로는 스트레스 관리를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하는 소프트한 웰빙 팁이 아닌 간 건강을 위한 근거 기반의 의학적 개입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이는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다 총체적이고 효과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리 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 관리 역시 필수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을 지키는 스트레스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명상 및 마음챙김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거나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이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운동 걷기, 요가, 태극권 같은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의 기본입니다. 취미활동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취미활동에 몰두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독서, 원예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사회적 교류 친구나 가족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소통하는 것은 스트레스 완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와 웃음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따뜻한 목욕,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근육의 긴장을 풀고 심신을 이완시켜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간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해독하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간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지도 함께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이처럼 간 건강은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여러분의 간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인의 간 시리즈 4편, 먹는 것보다 중요, 지방간 없애는 최고의 생활 처방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간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성진 내과 전문의와 함께 간 건강이 단순히 식단 조절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생활 습관이 간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약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지방간을 태우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조합으로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배우셨고 체중의 단 5%에서 10%만 감량해도 간이 극적으로 건강해진다는 놀라운 5에서 10% 감량의 마법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이 간에 미치는 악영향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방간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기전까지 이해하시면서 마음 관리가 간을 지키는 데 얼마나 필수적인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로써 현대인의 간간 건강과 해독 6부작 시리즈 중 4편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잠시 우리 여정을 되돌아볼까요? 1편에서는 500가지 일하는 간, 당신은 방치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침묵의 장기인 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셨습니다. 간의 놀라운 역할과 왜 침묵하는지 그 비밀, 그리고 간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해독하는 법을 배우셨죠? 특히 간 기능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숨겨진 진실까지 확인하며 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2편에서는 간을 살리는 기적의 레시피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간 해독 음식들을 배우셨습니다. 십자화가 채소, 부추석 채소, 광황, 아티초크, 커피, 녹차, 밀크시슬 같은 간 건강 슈퍼푸드들의 효능과 작용 기전을 상세히 알아보셨고 유행하는 해독 주스의 진실과 위험성, 그리고 올바른 섭취법까지 아셨을 겁니다. 3편에서는 이것만은 피하세요. 간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탑3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받으셨습니다. 간 파괴의 삼위일체인 술, 설탕, 나쁜 지방이 어떻게 간을 손상시키는지, 그리고 밥심이라고 믿었던 정제 탄수화물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배우셨습니다. 또한 약인 줄 알았던 천연 보충제가 오히려 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편에서는 식단 외의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간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이해하시면서 간 건강 관리가 얼마나 총체적인 노력을 요구하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간 건강은 여러분의 건강 수명과 활기찬 노년 생활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오늘 배운 지혜들을 바탕으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몸이 가볍고 활력 넘치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간 건강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중에 너무나도 많은 간 영양제와 간 청소 속설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다음 5편에서는 간 영양제 효과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시중에 만연한 간 건강 속설들을 과학적으로 바로잡아 드리고 여러분을 현혹하는 거짓 정보로부터 보호해 드릴 겁니다. 간 청소의 위험한 실체와 숙취 해소 음료의 진실까지 모두 공개할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생활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간 건강을 위한 지식은 계속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음 5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